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된장찌개를 끓이던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두부를 깜빡했네. 민영아, 마트 가서 두부 좀 하나 사와야겠다. 그러게 아까 빼먹은 거 있는지 잘 보라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다. 지금 된장찌개 끓여야 하니까 얼른 가서 사와. 엄마가 손까지 내저으며 급하게 말을 하는 모습에 제가 꾸역꾸역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바람같이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오면 되는걸요. 아가씨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백수인 제가 가는 게 맞죠. 금방 다녀올게요. 라며 새언니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내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암튼 성격 하나는 참 좋다니까. 그러게 말만 좀 줄이면 금상첨화인데 그건 어렵겠지. 내가 보니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꿍 깨져.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집 구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렸어야지. 몇 번이나 말했지. 근데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면서 근처로 구한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때 엄마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하라고 했어야지. 아님 집에 오는 날을 정해주던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아빠랑 나는 진짜 불편하단 말이야. 이제는 가족인데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불편하다고만 하면 어떡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빠도 엄청 불편하다고 하잖아. 진짜 입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라며 제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엄마는 못 들은 척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벽시계를 보던 엄마가 짜증스레 말했어요. 네 새언니는 두부 공장으로 두부 사러 갔다니?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 보나마나 어디서 또 수다 떨고 있겠지. 빨리 두부 넣어야 하니까 네가 한번 가봐. 내가 어딜 가서 찾아. 마트까지 가면서 주변을 잘 살펴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입이 허공에 둥둥 떠있는 그런 형체가 보일 거야. 형체는 또 뭐야. 아무튼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차라리 새언니 찾는 것보다 두부를 새로 사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곧 밥 먹어야 하는데 사람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찾아서 끌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라며 제가 투덜대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두부를 사러 간 지 20분이 넘었지만 새언니가 강간무소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언니를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뜬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우선은 경비실에 앉아 계신 경비 아저씨에게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며 물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아시죠? 오, 알고 말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 세댁 모르는 사람 없을걸? 근데 이 세댁 시누인가 보구만.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 세댁이 시누이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거든. 제 자랑을요? 그럼 엄청 똑똑하고 예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 근데 세댁 말대로 진짜 똑똑해 보이긴 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죄송한데 혹시 언제쯤 봤을까요? 조금 아까 저쪽으로 가던데 마트에 두부 사러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라며 경비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잠시 우리 새언니 소개를 하자면 우리 새언니는 말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 있던 오빠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2년 정도 지방에 있었는데 내려가 있던 중에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 오빠는 다시 본사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기에 상의 끝에 새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올라오기로 했는데요. 오빠가 출근을 해야 해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집 알아보러 다닌 지 한참 됐는데 왜 소식이 없어? 여기저기 다녀보긴 했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그렇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방인 고향에서만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요.
새언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지 엄마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타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긴 하겠다. 거기다 선우 따라 올라오느라 회사까지 그만뒀으니 더 그렇겠지. 회사 그만두는 건 제가 결정한 건데요, 뭐. 그래도 그 출판사에서 꽤 오래 일했다며. 그러긴 했죠. 정이 꽤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그냥 여기서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뭐? 여기에 들어와서? 그 말은 학가를 하겠다 그 말인 거니? 네, 저긴 혼자 있으려니까 말할 사람도 없어서 심심할 것 같아서요. 새언니가 시무룩한 말투로 말했는데요. 순간 부모님 낯빛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부모님이 어리둥절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에 제가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가씨는 제가 싫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 고부간이라는 게 많이 복잡한 거잖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학과했다가 사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분가해서 살면서 가끔 얼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는 것 같네. 부모 자식 간에도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닌데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난 고상한 시어머니로 남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자꾸나. 엄마가 말을 하면서 새언니 눈치를 흘끔흘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새언니가 결심을 한 듯 다시 입을 뗐어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지. 고부간일수록 사생활을 더욱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엄마가 힘주어 말을 하자 마음이 바뀐 모양으로 새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 근처에 직구하는 건 괜찮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 아무래도 시댁 가족들이라도 옆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어? 그럼 그러던지. 엄마가 억지 대답을 하는 모습에 새언니가 신이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옆에 아파트 보니까 20평대 전세 나온 거 있더라고요. 거기로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라는 엄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언니가 바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새언니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민영아, 네가 때마침 말을 아주 잘했다. 학가한다는 말에 내가 아주 시겁했잖니. 난 말문이 턱하고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던데 역시 똑똑해서 그런가? 우리 딸이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나네. 엄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지. 만약 새언니랑 오빠가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난 나가 살아야 할 판국이잖아. 그러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거기다 새언니가 학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더라고.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잽싸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 하긴 그렇네. 네 새언니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제일 불쌍한 게 네 아빠긴 하지. 우리가 아빠를 바라보자 아빠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진중한 성격으로 말수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빠와 새언니는 서로 상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다며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온 뒤로 아빠가 두통약을 달고 살 정도였거든요. 새언니는 참 대단한 사람으로 한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았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아빠가 오빠를 따로 불러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을 정도였어요. 니들 대체 언제 나갈 거야? 집은 알아보러 다니긴 하는 거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래저래 만만치가 않아서요. 만만치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지방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요점만 말해봐. 진주랑 결혼하더니 너도 말이 많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 말인 거야? 아빠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오빠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 돈 우리가 빌려주면 되는 거야? 네? 아버지께서요?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나 해. 대신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니까 매달 갚아 나갈 생각하고
매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차용증 쓰고 매달 갚는다는 약속하면 빌려주마. 진짜요? 얼마까지만 해도 절대 도움 안 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글쎄 얼마 필요한지나 말해. 내일 당장 입금해 줄라니까. 아빠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오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아빠가 돈을 입금하자마자 오빠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영아, 아버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겠지? 아빠가 왜? 아니 평소에 우리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립해서 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오빠,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모르다니 뭘 모른다는 거야? 오빠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오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요즘 아빠 두통약 달고 사는 거 모르지?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신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새언니가 말이 너무 많아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단 말이잖아. 가뜩이나 말수가 적은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얼른 직구해서 나가라는 말이잖아. 사실 나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새언니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찌나 집요하게 캐묻는지 나도 힘들긴 매 한 가지야. 집이라는 공간이 편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잖아? 근데 새언니가 들어온 뒤로 그 휴식이 사라진 기분이야. 제가 처음으로 하소연을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방에 들어가면 되잖아. 방에 들어가도 새언니가 따라 들어와서 묻는 걸 어떡해. 거기다 거실에서 어찌나 큰 소리로 떠드는지 방에 들어가도 다 들린단 말이야. 오죽했으면 아빠가 기마개까지 사서 쓰고 계시겠어. 정말이야? 난 그 정도인 줄은 진짜 몰랐어. 암튼 아빠가 돈 빌려주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직구해서 나갈 생각해. 그게 가족들의 염원이니까 명심하란 말이야. 라며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새언니 입에서 학가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가족들 모두가 기함을 할 수밖에요. 그렇게 얼마 뒤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와 새언니가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최대한 멀리 집을 구하길 바랐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의 집을 구하는 바람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분가를 했다는 데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아빠도 더 이상 기마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네 집과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에 새언니가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그것도 스트레스였던지라 나중에는 집에 오는 날짜를 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언니가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긴 하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알아보렴. 엄마가 눈치를 보며 위로했고 그 뒤에도 새언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 모양으로 어느 주말 새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과를 선택했어야 했나 봐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딱 문과 체질이라 문과를 선택했던 건데 취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저기,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가 문과였잖니? 그러게요. 제가 왜 문과를 선택했을까요? 아가씨처럼 공대를 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악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들어보니 내 친구 딸은 그 웹소설인가 뭔가 써서 돈을 꽤 번다고 하더라고. 웹소설이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물론 쉽지 않겠지. 근데 네가 나름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그러잖니. 거기다 출판사에서 일까지 해봤으니까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제가 웹소설을요? 그래. 못할 게 뭐가 있어. 조금 있으면 임신 준비도 한다면서 차라리 취업하는 것보다는 웹소설 그런 거 해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딸한테 물어봤더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더라 그 말이야. 여기 내가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한번 조금씩 써봐. 엄마가 글씨가 빼곡히 적힌 노트를 새언니에게 내밀었는데 새언니가 놀란 채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머님께서 다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친구 딸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었다니까. 걔가 엄청 바쁜데 나한테만 시간을 내준 거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써봐. 거기다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하면 꼭 은혜 갚을게요. 만약 성공하면 6대4 어때요?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열심히 해볼 생각이나 해. 라며 엄마가 새언니에게 책도 몇 권 건넸고 새언니가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일주일이 넘도록 새언니가 집에 발길도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일주일이 넘어가자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었어요. 선우야, 요즘 진주는 뭐하고 지내는 거야? 요즘 진주 글 쓰느라 엄청 바빠. 밤에 글 잘 써준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글 쓰고 나 출근 전에 아침밥 챙겨주고 자는 것 같더라고. 그래? 어떻게 글은 잘 써진대? 모르겠어. 그래도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얼추 써지긴 하는 모양이야. 잘 됐다, 잘 됐어. 근데 엄마가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한 거야? 아니, 요즘 진주가 하도 조용하길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전화해봤지. 그럼 오늘 본가에 가보라고 할까? 아니야. 진주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래. 지필 작업에 몰두해야 하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라며 엄마가 급히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신나서 새언니 근황을 중계했어요. 그래서 요즘 지필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잖니. 진짜 이러다 새언니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게 하겠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잖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해서 머리가 좀 맑아진 기분이야. 아빠도 퇴근하면 일찍 집에 들어오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요즘은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사색할 시간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라며 엄마도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한동안 발길을 끊은 채 열심히 지필 작업에 몰두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외식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야, 그럼 혹시 웹소리 잘 된 거야?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새언니가 머리를 긁적이며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웹소설은 다 말아먹었는데요. 아, 그랬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재도전해보면 되지 않겠니? 근데 갑자기 외식 얘기는 왜 꺼낸 거야? 그게 웹소설은 잘 안 됐는데 돈이 좀 생기긴 했어요. 이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돈을 번 건 맞으니까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서요. 너 혹시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다닌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사실은 웹소설 쓴 게 잘 안 돼서 속상한 마음에 터덜터덜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 그게 제가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보니까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르바이트 그런 전단지 말하는 거니? 너 그런 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거야. 혹시 무슨 이상한 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단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는 그런 전단지였거든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다던 강아지가 그 전봇대에 기대서 헤갰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 전단지 강아지가 확실해? 좀 지저분하고 앙상해진 거 빼놓고는 확실한 것 같아서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죠. 제가 강아지를 찾았다고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더니 곧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요즘은 반려견이 가족이랑 똑같다고 하던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 그랬을까. 맞아요. 막 통곡을 하더니 잠시 후에 그 주인이 왔는데 강아지를 보고 다시 통곡을 하길래 제가 그만 가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봉투? 무슨 봉투? 저도 놀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사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까 찾아주면 사례금 50만 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못 찾았다가 찾아서 너무 고맙다고 100만 원을 준비했대요. 뭐? 100만 원? 찾은 것만으로 내가 다 감사한데
무슨 그런 큰 돈을 주고 그런다니?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막 울면서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강아지라고 하던데 어찌나 봉투를 손에 쥐어주시던지 어쩔 수 없이 받아왔어요. 그럼 어쩔 수 없긴 했겠네. 아무튼 웹소설은 다 말아먹고 말도 안 되게 돈을 벌긴 했어요. 새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자 엄마가 새언니를 달랬습니다. 내 친구 딸도 몇 번 준비하고 됐다잖니.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다시 도전해봐. 알겠어요. 어찌됐든 웹소설 덕분에 이 돈을 벌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며 새언니가 신나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새언니가 다시 우리 집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엄마가 새언니와 오빠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딱히 차례도 안 지내니까 명절 전날 친정에 먼저 가도록 해. 네? 친정에요? 그래. 귀한 딸을 타지로 보내셨으니 사돈 양반 두 분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친정에 먼저 가도록 해. 연휴 내내 친정에서 지내면서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고 오면 좋지 않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더 아니, 가족인데 서로서로 아끼면서 살아야지. 라며 엄마가 아련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엄마의 꿍꿍이가 한눈에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마치 최고의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새언니를 친정으로 보낸 거잖아.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자. 라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명절이 다가왔고 부모님이 한우 선물 세트까지 준비해서 오빠 차에 넣어주며 배웅까지 했는데요. 두 사람이 내려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안 사둔 어르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사부인 잘 지내셨죠? 라고 엄마가 인사를 했다는데 안 사둔 어르신이 기겁을 한 채 말을 꺼냈다네요. 사부인도 잘 지내셨죠? 근데 사부인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갔으니 그쪽 집안 사람인데 명절 전날 친정에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 동네에서 그러면 소방 맞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예? 전설이요? 예, 전설이요. 여기서는 시집간 딸이 명절날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단 말입니까? 그럼요. 시집간 딸이 명절에 친정에 오다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집을 갔으니 앞으로는 사부인께서 책임지고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타지에 보내놔서 보고 싶으실까봐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1년에 한두 번만 봐도 충분합니다. 김씨 집안으로 시집 갔으면 그 집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그럼 저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안 사둔 어르신이 급히 전화를 끊었다네요. 얼마 뒤 오빠와 새언니가 다시 돌아왔고 엄마가 오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처가에서 쉬다가 오라니까 왜 오고 그랬어? 그게 장모님께서 1년에 한두 번만 보자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시집간 딸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곧장 돌려보내시다니 이상하네. 엄마, 사실은 처남이 그러는데 우리들 결혼식 끝나자마자 처가댁에 모여서 친척들까지 다 같이 만세 삼창을 외쳤대. 뭐? 만세 삼창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가댁 친척들까지 수다쟁이 진주가 사라져서 이제 살 것 같다고 만세까지 불렀다고 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럼 설마 그래서 니들을 바로 올려보낸 거야? 그런 거 같아. 근데 장모님이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 세트를 바리바리 사서 보내셨어. 맙소사, 이게 웬일이라니? 엄마가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새언니는 그저 해맑은 표정으로 아빠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온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빠는 이미
넋이 나간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는 듯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언니에게 조금씩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비록 새언니가 말이 많아서 피곤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새언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사돈 어르신이 과일이나 특산물을 보내주시면 항상 우리를 먼저 챙기곤 했으니까요. 거기다 오빠와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잊지 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런 새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우리도 새언니에게 잘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지방에 사시던 할머니께 연락이 와서 급히 다녀왔는데요.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주무시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가족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이제 친구분도 안 계신데 같이 올라가요. 여기 계시면 계속 친구분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난 답답한 그런 아파트에서 숨 막혀서 못 살아.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심심할 거야. 그럼 당분간만 올라가셨다가 조금 안정되시면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해도 그런다. 그 친구분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몰랐으면 몰라도 얘기 다 들었는데 어머니만 여기 두고 우리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럼 며칠만 있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알겠니?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하자 할머니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한 채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새언니가 구세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뚱해 계시던 할머니 곁을 새언니가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할머니께 말을 걸었고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새언니를 바라보던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뒤 엄마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 우리 진주,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이 너무 많죠. 말이 많은 게 조금 흠이긴 한데 마음씨는 아주 착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난 심심하지 않아서 좋더구나.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재미있어. 정말요? 그럼 보면 볼수록 순하고 참 착한 것 같아. 착하긴 엄청 착하죠. 말만 좀 줄이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만요. 라며 엄마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와 새언니는 둘도 없는 단짝이 돼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그 뒤 할머니께서 내려가신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새언니는 어마어마한 친화력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새언니가 내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느라 우리도 약간은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새언니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할머니가 내려간다는 소리를 아예 하질 않는다니까. 나도 신기하긴 하더라고. 근데 둘이서 뭘 하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 뭐냐 컴퓨터로 고스톱 치는 거 가르쳐준다고 하던데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이야. 요즘 할머니가 다시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 안색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한시름 났다니까. 글쎄 어제는 네 아빠가 새언니한테 용돈 하라고 100만 원을 줬지 뭐니. 할머니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그러던데 100만 원 줄만하지. 사실 나도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있거든. 근데 앞으로 매달 드릴 생각이야. 네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새언니한테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가끔 할머니도 맛있는 거 사주라고 했더니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아유, 내가 자식 농사는 아주 잘 지었다니까.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나. 나 월급 꽤 많이 받거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난 요즘 새언니한테 너무 고맙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나도 요즘은 네 새언니가 취직한다고 할까봐 아주 무서울 지경이라니까. 라며 새언니 칭찬을 하고 있던 것도 잠시
할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새언니가 후다닥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본 건데 잠깐 조는 사이에 1억을 잃어? 네가 사람이야?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벌어놓을게요. 라며 새언니가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1억을 잃다니요. 어머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고스톱을 몇 날 며칠을 해서 열심히 벌었거든. 근데 내가 잠깐 조는 사이 진주가 그걸 다 잃었지 뭐냐. 아, 컴퓨터 게임 고스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본 건데 그런 초짜한테 홀라당 날려먹을 수가 있어. 새언니가 뛰쳐나간 문을 노려보며 할머니가 소리쳤는데요.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새언니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 화 풀렸으니까 진주한테 이제 와도 된다고 해봐. 네, 알겠어요. 라며 엄마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새언니가 단숨에 뛰어왔는데요. 며칠 사이 새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너 얼굴이 왜 그래? 눈이 퀭한데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잃은 돈 복구하느라 컴퓨터로 밤새 고스톱 쳤거든요. 뭐? 그럼 그동안 고스톱 하느라 조용했던 거야? 네, 제가 잃은 건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그게 뭐야. 할머니 방에 가서 낮잠 좀 자고 있어. 라는 말에 새언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자라는 잠은 안 자고 할머니와 쉼없이 수다를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도 재미있는 것인지 할머니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고 계셨어요. 참 명물은 명물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라며 엄마가 감탄을 했고요. 지금도 할머니와 새언니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둔 며칠 전 사돈 어르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 이번에도 김서방이랑 진주 절대로 여기로 보내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친정 갈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주가 취업을 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아, 예. 사부인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행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